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권역별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에 48석이 걸려 있는데요. 지금 보면 여론조사 보면 민주당이 22개가 우세 지역이고 국민의힘은 5개, 경합이 21곳으로 확인이 되는데 이것은 민주당 내부의 분석인 거죠. 뭐 흐름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네. 네. 흐름은 네. 비슷한 것 같은데, 네. 네. 흐름은 비슷하고, 네. 지금 이제 접전 지역이 네. 예를 들어서 5% 이내는 저희들은 경합 우세, 네. 5% 마이너스 5%는 경합 열세로 구분하고 있는데, 요 지역이 광범위하게 예. 퍼져 있는 건 예. 맞고. 그럼 5%에서 경합 우세 지역은 몇 곳이고 마이너스 5% 열세 지역은 몇 곳 정도? 저희들이 뭐 5곳보다는 한 6곳에서 8곳 정도는 좀 열세인 열세가. 것 같고요. 예. 나머지 한 18에서 20, 예. 요 정도가 경합으로 있기 때문에 저희 네. 이 경합 지역에 네. 좀 집중할 계획입니다. 투표율에 따라서 이 경합 지역이 우세, 그러니까 열세에서 우세로 바뀔 수도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게 이제 5% 이내 특히 접전 지역에서는 네. 투표율이 60%인지 예. 62%인지 예. 65%인지 예. 67%인지 70%인지에 따라서 네. 의석수의 변화가 분명히 생깁니다. 그게 이런 그 경합 지역 네. 이런 곳에서는 그게 나타날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8번이나 찾아간 곳이 있습니다. 네. 바로 동작을 지역인데요. 사실 이 지역은 나경원 후보라는 아주 거물급 정치인이 있는 지역이고 지난번 총선에서 민주당의 이수진 후보가 당선돼서 국회의원을 4년 했지만 이번에는 류사명 후보가 온 지역입니다. 사실은 인재영입 후보인데 험지로 간 케이스다 이제 이런 분석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 지역은 어떻게 될 걸로 전망을 하시나요? 초기에 그 유삼영 후보가 처음 네. 동작으로 갔을 경우에는 네. 흐름이 좋지 않았습니다. 역시 나경원 후보가 네. 상당한 경쟁력을 예. 확보를 하고 있고 네. 지역을 열심히 뛰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는 분위기였습니다. 네, 네, 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저희들은 기류가 변하고 있다, 바뀌고 있다라는 네. 확신을 가지고 있고 네. 특히 동작을 해서 이렇게 지금 국힘 내에서 상당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후보가 우리 후보가 가서 빠른 시간 안에 네. 이렇게 좋은 흐름이 형성되고 있다는 것은 네. 대단히 고무적이고 이 결과는 네. 향후 경합 지역 20여 곳 네. 여기에 예. 굉장한 영향을 줄 겁니다. 즉 이곳을 이기면 네. 나머지 지역을 다수를 점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저희들은 예. 동작을로 예.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우리 그 대표께서도 예. 이렇게 공을 들이고 있고 집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흐름의 변화는 확실히 있습니다. 흐름의 변화는 확실히 있다. 네. 그러면 류사명 후보 당선 가능성이 높다? 있다. 있다. 네. 있다. 네, 끝까지 봐야 된다. 네, 네, 알겠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가 출마한 서초울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거는 전통적으로 저희들에게 너무 어려운 네. 지역이죠. 네. 어려운 지역인데 예. 뭐 역시 뭐 조사 자체나 흐름이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어려운데 예. 아주 최근 들어서 네. 이쪽도 예. 유의미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예.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도 홍익표 네. 대표에게 전화를 해서 네. 조금만 더 노력해 주십시오라고 통화도 하고 예, 그랬는데 유의미한 변화가 이곳도 있습니다. 예. 야, 근데 제가 그 양재동 현장 취재를 했었는데 그 주민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여기 민주당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고 어떤 분들은 막 창피하다. 여기가 제2의 대구다. 막 이런 말씀하시면서 40년 서초동 주민인데 민주당 한 번도 당선이 안 된 지역구다. 예. 그러나 이 민주당 지지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제 그 유세 현장에 나왔다. 이런 말씀하시는데요. 예. 그러니까 후보 전술, 그다음에 캠페인 전략 이런 걸 잘하면 예. 민주당에 얼마든지 해볼 만한 지역 아니냐 예. 이런 얘기를 지역 주민들이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강남 서초 네. 이곳은 전통적으로 저희들에게 아주 어려운 네. 지역이기 때문에 네. 우리들도 이게 가능할까 이런 생각들이 많이 있었죠. 네. 그런데 최근의 흐름은 너무 유의미한 변화와 흐름이 보이고 네, 네. 있기 때문에 예.
와 정말 어떤 그 진짜 정권 많이 심판에 대한 보이셨더라고요. 정권 심판에 대한 이 분위기와 열기를 이곳에서도 느낄 수 있는 걸 저희들이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정말 어떻게 보면 특히 강남 서초 이곳에서는 큰 변화 물결 네. 흐름이 확실히 감지되고 있습니다. 야, 근데 그동안 없던 흐름이 생기는 거라서 참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번 선거는 진짜 좀 설레는 마음으로 보시겠다라는 생각이 네. 좀 드네요. 자, 이거 좀 여쭤볼게요. 경기도 가보겠습니다. 60석이에요. 예. 굉장히 민주당에게 중요한 동네, 서울, 경기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기 역시 지난 총선 때와 마찬가지로 민주당 압승 예상해도 될까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예, 근데 이제 저는 의석수 전망을 대단히 네. 조심스럽게 네, 보수적으로. 해야 되는 네. 입장입니다. 네. 입장인데 네. 적어도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뭐 흐름이 나쁘지 않다. 그리고 좋은 분위기가 네. 특별히 크게 예. 변화가 감지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이 쭉 유지되고 예, 있다. 예. 그리고 정권 심판에 대한 그 분위기와 강도는 경기도는 세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런데 사실 모든 언론들이 앞다퉈서 김준혁 후보 그다음에 이제 양문석 후보의 문제점을 계속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민주당 관련된 보도는 이 두 후보에 좀 집중돼 있다. 뭐 네. 공영훈 후보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집중돼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이 세 후보가 어떤 그 분석하시는 분들은 전체 경기도 판세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것이고 10석에서 20석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분석을 하는데 당 내부에서는 좀 어떻게 분석하시나요? 저도 이거 관련된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요. 네. 첫째는 어떤 우리 후보자의 어떤 그런 과거의 말, 네. 또 어떤 행위 이런 것들로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는 정말 송구한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그래서 네. 당 지도부에서도 네. 이곳에서 국민들에게 진심을 담아서 사과를 하라라고 지시를 한 배경이고요. 네. 그래서 그건 이제 그 결과를 네. 겸허히 지켜 봐야 되는 현재 입장입니다. 네. 그런데 좀 아쉬운 건 이게 현 정부에서 예를 들어서 그 양문석 후보 네. 같은 경우에도 금감원이 직접 나서서 정말 전광석화 같이 하지 않습니까? 네. 뭐 조사한 지 하루 이틀 만에 바로 네. 하루 이틀인가 며칠 지나서 그냥 네. 바로 발표하고 예. 이것이 이 관건이 나서는 거 아니냐라는 너무 대비되니까. 네. 예를 들어서 김건희 여사나 관련된 여당 후보 관련된 말들에 대과 너무 대비되니까. 그렇죠. 장진영 후보 그래서 이런 저희들이 사람들. 예. 그 관건 선거 아니냐 뭐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국힘 후보들도 예를 들어서 네. 친일 뭐 이또 히로부미 관련된 어느 친일 한 발언들 문제 있는 그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변호 예. 그다음에 어떤 성범죄에 대한 변호 이런 후보자들이 다수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런 후보자들에 대해서는 전혀 말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형평성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뭐 그 후보자 당사자들이 있는 지역에서는 네. 당연히 이게 현재 모든 그 특히 보수 언론에서 집중적으로 공격을 맞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여론을 반등하기는 쉽지 않겠죠. 두 지역구에서는. 그런데 이게 뭐 10석, 20석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 네. 이제 다른 지역에서 이건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감지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컨대 그 이제 뭐 김준혁 후보 수원정 그다음에 이제 양문석 후보가 나오는 안산 갑인가요? 네. 이 지역에서 지역별로 투표율이 좀 떨어질 가능성도 있을까요? 뭐 그럴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죠. 예. 그리고 그 개별 후보자들이 네. 지지율이 상승하지 않는다거나 예. 그런 현상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예. 예. 뭐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그 여파가 큰 것은 아니다. 근데 그 지역별로 뭐 네. 어떤 특성과 흐름이 보일 네. 수는 있다. 네. 이런 분석해 주셨습니다. 네. 사실 그동안 민주당이 한 번도 당선된 적이 없는 지역구 44년간 보수 정당만 했던 여주 양평 예. 여기에서도 어떤 유의미한 변화의 흐름이 보인다면서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이제 지역구별로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는데 여주 네. 양평뿐만이 아니고요. 예. 강남 서초
예. 예를 들어 부산의 해운대 갑, 예. 요런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예. 그리고 그 전국적인 현상은 네. 예를 들어서 이제 현재 저희들 분석은 K를 제외한 그리고 영동 지역 강원을 네.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저희들은 불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영동, 강원 제외 모든 지역에서 강원의 영동 지역에 강원의 좀 영동. 특별한 변화가 안 보이고요. 예. 그리고 TK 지역에서도 예. 큰 변화가 안 보이는데 나머지 모든 지역에서는 예. 이게 다 영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호남도 예.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 네. 이니까 예. 똑같을 거라고 분석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호남이요. 네. 저희 전북 지역만 보더라도 아마 그 민주당 후보가 모두 경쟁력을 보이고 있는데 네. 아마 이제 저희들 예측으로는 저번에 투표한 투표율보다 아마 후보자들의 득표수가 10% 내외로 더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50%대였으면 60%대, 60%대였으면 70%대, 예. 70%대였으면 80%대로. 예. 근데 이 그냥 호남이기 때문에 당선될 거라고 분석을 하면 안 됩니다. 저는 한 10% 내외로 예상을 하는데요. 네. 그 호남도 예. 정권 심판에 대한 의지가 반영이 돼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호남도 네. 사실은 전국적인 똑같은 흐름인 예. 거예요. 예. 그래서 뭐 여주항평, 뭐 부산, 뭐 해운대 갑도 부산에서 그러니까요. 저희들에게 아주 특별히 예. 어려운 지역이거든요. 예. 이곳에서도 아주 예.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충청도 마찬가지고요. 예. 뭐 세종과 대전은 전통 저희들이 좀 우위를 확보하고 네. 있고 그래서 이거 전국적인 현상 그리고 기존에 예를 들어서 이 서초 또 강남 그러니까. 이런 데는 저희들이 뭐 승패를 떠나서 이런 유의미한 변화를 느껴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런 데서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건 좀 전국적인 전국적인 그리고 현상이다. 우세 지역, 취약 지역 관계없이 예. 모두 다 예. 불고 있다 이렇게 예. 분석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속보가 하나 들어와서 이것부터 좀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방금 전에 기자회견했는데요. 이제 또 오늘 법원에 출석을 하시는 모양입니다. 그 제 손발을 묶는 검찰의 의도, 야당 대표 역할을 국민이 대신해 주시길 바란다 이런 입장을 발표했네요. 어제는 김혜경 여사가 또 출석을 했고 오늘은 또 이재명 대표가 출석을 하고 김건희 여사는 115일째 두문불출 하시고 또 대통령이 부산에 가서 뭐 청와대 근무해 보셨으니까 누구보다도 잘 아실 텐데 대통령이 느닷없이 부산에 가서 홀로 사전 투표하고 이건 또 처음 보고 그럼 여사는 도대체 언제 투표할 거냐. 제가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한테 물어봤더니 밤에 혼자 그냥 할 수 있다. 저녁 때 끄트머리에 이제 이런 전망도 나오더라고요. 이게 참 대한민국의 네. 가슴 아픈 현 주소인데요. 네. 보통 법정 선거운동 기간에는 검찰이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 전 후에는 모두 다 똑같이 이 공명정대하게 당연히 재판을 받아야지. 네. 저희들이 그걸 거부하지 않지 않습니까? 네. 야당 대표로서 지금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목이 다 새고 지역구 한 곳이라도 더 방문해서 후보자들 손을 잡고 정말 절박한 순간이고 네. 국민들 평가를 기다리는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법정 선거운동 기간 동안에는 정말 검찰이 이러면 안 되죠. 저희들이 뭐 한두 해 경험한 게 아니고 검찰 행태에 대해서는 너무 많이 느껴왔고 그 실체에 대해서 모든 국민들이 네. 아는 사실이지만 특히 총선 전날 네. 대표의 그 절박하고 네. 간절한 마음까지도 이렇게 검찰이 재판을 받아야 된다고 하고 발을 묶어놓는 이런 행태에 대해서 정말 가슴이 너무너무 아픕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정말 검찰 개혁에 대한 네. 의지를 다시 한번 저희들은 다질 수밖에 없고요. 예. 그리고 이게 지금 여사 문제도 아까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네. 어디서 투표하신답니까? 그러니까. 대체 그리고 대통령 왜 부산에 가서 대통령께서는 왜 부산에 가서 투표를 하십니까? 그것도 대파 산지에 가서 하셨다면서요? 그러니까 이게 글쎄 조급한 마음일 수도 있는데요. 저는 대통령 아마 이제 본인의 문제일 겁니다. 이게 선거가 다가오면은요. 네. 참모들은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이나 현장을 방문하면 선거
개입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 대통령님 이건 선거 이후로 미루시죠라고 하는 게 기본 매뉴얼이죠. 네. 그런데 선거가 가까울수록 더 다녀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전에 해외 순방을 막 그렇게 열심히 하시더니 총선이 다가오니까 해외 순방까지 주세요. 그리고 이상하게 대통령이 가는 곳들을 보면 우리 지역에서 그 선거 판세를 놓고 예를 들어서 서울과 인접한 네네. 경기도 도시라든지 예. 이런 곳 방문한 거 보면 선거상 우리 야당 입장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곳들을 골라서 방문하는 것 같아요. 선거 개입 아닙니까? 그리고 네. 그 부산에 가서 갑자기 투표를 하는 대체 이유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것도 혼자. 그러니까요. 그리고 아마 한 번도 못 봤던 아마 적이. 역대 대통령님들 중에서 최초가. 투표를 앞두고 예. 대통령 혼자 네. 그것도 서울 근교에 가서 하면 되지 부산까지 가서 선거 개입 아닙니까? 가서 투표를 한다. 그리고 세상에 이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요사께서는 투표를 하는지 안 하는지 했는지 앞으로 할지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네.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그러니까요. 이제 뭐 선거 끝나고도 참 할 얘기가 많은데 예. 일단 이것 좀 여쭤볼게요. 그 인천 가보겠습니다. 13석 걸려 있는데요. 인천 동구 미추홀 이 지역은 지난 총선 때도 171표 차이로 남영희 후보가 석패했던 지역인데 이 지역 이번엔 어떻게 될지 그다음에 중구 강화 옹진 이 지역도 상당한 격전지로 민주당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두 지역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 먼저 우리 남영희 후보께서 171표 네. 차이였는데 네. 이번에 조금만 더 노력을 하시라. 그리고 정말 주변에서도 조금만 노력을 더 해주시고 문자도 보내주시고 독려를 해주시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상대 후보가 지역에서 상당히 경쟁력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도 초기 네. 저희들이 이제 계속 분석을 하니까요. 초기 흐름은 상당히 벅차 보였습니다. 그런데 총선이 가까워지면서 네. 그 상당히 벅참을 이겨내고 이제 아주 경쟁력 있게 네. 세게 붙고 있어서 이것도 좀 자신감을 표현하면서 네. 해도 될 거라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네네. 그래서 조금만 더 힘을 보태면 아주 신승할 수 있다. 있는 지역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옹진 이쪽도 좀 판사를 현재 네. 뭐 어떤 승리까지는 조금 조심스러운 면이 있기는 한데요. 네. 인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저희들이 좋은 흐름이 불고 있고 네. 인천은 경기와 약간 비슷한 흐름, 약간 낮지만 거의 뭐 비슷한 흐름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네. 그래서 각 후보자들이 조금만 더 노력하면 네. 인천 전체에 좋은 흐름과 결과가 있지 않을까 네. 기대를 해봅니다. 네. 그 대전 충청 28개인데요. 4년 전에 민주당 20개 했었거든요. 이번에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현재 보면 대전과 세종은 역시 저희들이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충북과 충남 네. 이쪽에서 거의 한 반반 정도가 치열하게 붙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50% 정도는 국힘이 약간 유리한 구도도 있고 또 50% 정도는 민주당이 한 유리한 구도가 있기 때문에 그 구도가 가장 많이 충돌하는 것이 충남과 충북이 아닌가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 이토 히로부미 발언으로 논란이 됐던 성일정 후보 있지 네. 않습니까? 근데 서산 여긴 굉장히 앞서는 조사가 많이 나온 것 같던데. 성일정 후보가 앞서는 결과가 과거에 바로 우리 그 조한기 후보가요. 최근 조사는 최근 조사에서는 조한기 후보 경쟁력이 앞서 보이는 그런 흐름이 보입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다른 거 다 떠나서 이토 히로부미 핵 오염수를 처리수로 여기까지는 그렇지만 이토 히로부미는 좀
예. 참 그렇다라는 오늘 생각이 뭐 제가 아주 구체적으로 네. 의석수 하나 하나까지 말씀드리기는 네. 좀 대단히 네. 저는 신중을 기해야 되는 입장이라 그건 양해를 해주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강원도는 지난번에 국민의힘이 5석, 민주당이 3석이었습니다. 이게 바뀔까요? 지금 역시 영동 쪽은 흐름이 상당히 좀 답답한 흐름입니다. 근데 영서 지역에서는 예. 우리 허영 후보 네. 또 누구야 우리 원주? 원주 저 검사 출신의 예. 지난 큰일 부대표 났네. 원내 수석 부대표. 매일 큰일 났네. 보면서 왜 가끔 왜 이름이 생각이 안 너무 일을 많이 해서 그래요 우리가. 네, 우리 한 세 곳 그러니까요. 정도는 예. 해볼 만합니다. 네. 자, 부산 가겠습니다. 모두 40석이 걸려 있는데요. 부울경. 부울경, 예. 그렇죠. 부산, 울산, 경남 지역. 김민석 상황실장이 어제 무슨 얘기를 했냐면 현재까지는 초접전 백중 지역이 많다. 그런데 과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선전하고 있다. 부산이 DB집니까? 제가 해운대 갑을 네. 서두에도 말씀을 하셨듯이 예. 부산에서는 예를 들어 이제 저희들 분석은 해운대 갑은 2번 네. 정도로 네. 어려운 지역으로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곳에서 우리 후보 경쟁력이 상당합니다. 오. 예, 그래서 이 정도면 부산에 네. 그 민심과 흐름이 어떻다는 걸 바로 네. 느낄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이게 이제 아주 저희들의 압도적 우세 네. 이게 아니고 뭐 경합 우세 네. 이런 지역들이 꽤나 많이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좀 이쪽은 보수적으로 좀 분석을 해야 된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고 네. 하지만 흐름 자체가 부산도 네. 그 초기와는 다르게 아주 최근 들어서는 예. 좋은 흐름이 전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경우에 따라서 부산이 뒤집어지면 민주당이 진짜 크게 이기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부울경에서 그러니까 부울경의 특징이 이 국정 부정층이 아주 높다는 겁니다. 네. 윤석열 정부에 대한 예. 국정에 대한 부정층이 예. 아주 높다. 높게 예. 저희들은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일단 이제 전통적으로 호남이 높고 그다음에 네. 수도권, 예. 부울경도 높죠. 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이라면 네. 상당한 의미가 있겠다. 네. 그리고 국정 부정층이 높다는 것은 현재 이번 선거가 정권 심판을 위한 선거이기 때문에 네. 상당히 어떤 흐름의 변화가 느낄 가능성이 많은 지역이라고 네.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